요즘 알바들 정말 개념 없지 않나요? 면접 잡아놓고 안 오고, 출근 당일날 사정이 생기거나, 새벽에 계좌번호만 던져놓고 잠수 탄다거나,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바생 뒤에는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사장님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사장님들 몫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도가 어떻게 사장님들을 옥죄고 있는지 제가 그 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드컴퍼니 정현수입니다. 요즘 알바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크게 회자가 됐던 사건도 있잖아요. 알바생이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에 카드 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면 2,000원 할인을 해준다고 해놓고 자기 계좌번호를 써놔서 손님께 안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편의점 야간 근무자였는데 2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폐기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무단으로 퇴근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 현장을 목격한 사장님은 기존 야간 근무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저 퇴사하겠습니다. 급여 얼마 입금해주세요.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어떠한 사유가 있겠거니 하고 전화를 계속 취소했는데 전화번호는 차단된 상태였고, 향후에 결국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알바생에게 알바비를 지급해라 통보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셀프 퇴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하게 있는데요. 나는 근무를 했으니까 내 뒤에 노동부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근무한 건 주시고 난 이때 퇴사하겠습니다. 차라리 퇴사를 하겠다라고 사장님께 얘기하는 알바생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단 퇴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니폼은 왜 가져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처럼 요즘 알바생들이 점점 악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알바생들을 면접 때부터 잘 추려서 뽑는 게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카페를 운영할 때 알바생들이 약 10명 정도가 됐었어요. 10명의 알바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분들의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5분 면접을 잡아두면 3분은 연락 두절이 되거나 당일날 면접 보러 못 가겠습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다행이에요. 그냥 무단으로 아예 안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면접을 보고 힘들게 알바생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알바생들이 당일날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다. 면접을 볼 때는 저 정말 6개월, 1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정말 이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어필을 합니다. 정작 뽑으면 어떻죠? 한 3일, 일주일 일해보고 아 이거 나랑 안 맞는다 하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랑 안 맞다, 못 나오면 못 나온다 라고 얘기라도 해주면 사장님들이 거기에 따른 준비라도 할 텐데 요즘 알바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없습니다. 가게가 어떻게 되든 사장님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힘들고 내가 돈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오롯이 나만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니까요. 현장에서는 알바생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자영업 관련 근로법들은 어떻죠? 현실과 정말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사장님들을 불리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메인 항목들이 주 52시간 근로제한, 해고제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2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최저임금, 퇴직금 등 일부 항목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개정 시 전국 사업체의 86%인 539만 곳의 소규모 사업장이 새로운 규제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최대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저희는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서 운영을 좀 해나가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복지가 좋고 급여도 두둑하고 사장님이 솔선수범만 잘 하신다면 직원들도 잘 따라오고 직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라는 말들도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죠. 알바생이 딱 1인분만 잘해도 정말 다행인 시대입니다.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정해진 할 일만 딱 하고 선명한 그 경계 안에서 오히려 칼같이 지내는 게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선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사장님은 근로계약서에 적은 법적 의무를 칼같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 직원은 맡은 일을 그대로 잘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 복인 거죠. 추가적으로 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조상으로 협의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내용이 협의가 됐다면 그 내용은 칼같이 법적 공적 장치를 만드는 서류 작성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채용을 했다면 표준 근로계약서는 물론 작성을 하셔야겠죠. 임금이나 근무시간, 휴일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될 거고 급여 관리에 대해서도 단순히 급여를 이체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 급여를 얼마 이체했는지 여기에 따른 급여 대장도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급여를 받았는데 저 급여 안 받았는데요, 저 이거보다 더 오래 일했는데요, 이 금액 아니고 이 금액인데요,
노동청 신고할래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대장, 4대 보험 서류,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이런 서류들을 꼭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의무는 지켜서 운영을 해야겠죠. 최저임금은 당연히 준수가 돼야 될 거고, 주로 이슈가 되는 회사가 되는 것들이 퇴직금 그리고 주휴수당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1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겠지만,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이잖아요. 주휴수당은 사실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가뜩이나 매출이 안 나오는데 주 15시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사실 일주일 안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루에 영업 시간이 8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일 겁니다. 바쁜 시간대에만 알바생들을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15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하기 위해서 알바생들을 시간대별로 쪼개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매장 상황에 맞게 고려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태 관리를 잘 해야겠죠. 주 15시간 이내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근태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출퇴근 관련 앱들도 많이 나왔고요. 몇 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두고 서명까지 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이 주휴수당 때문에 나홀로 사장님들이 늘어납니다. 알바를 채용해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알바비도 줘야 되고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매출은 안 나오는데, 알바생이 있는 게 매출적으로나 관리적으로 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홀로 사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지 않으려면 저는 주휴수당부터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말씀드린 이 4가지를 꼭 유념하시고 칼같이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알바생이 오래 일해서, 알바생이 근무를 잘해서, 알바생이 착해서 유대관계가 만들어져서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근데 구조상의 합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알바생 뒤에는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사장님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지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잘 구비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하는 게 사장님과 매장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저도 알바생이 10명이 넘게 근무하는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알바생들을 선별하는 눈을 기르고 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매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부족한 건 없었는지, 내가 지금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알바생들을 너무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